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어렸을 적 매일 같이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나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유년 시절을 기억하면 절대 빠질 수 없고 평생 제 곁에 남아있을 줄 알았던 친구가 말이죠. 그 친구의 이름은 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된 사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둘이 생각하기에도 친하게 지내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친구라면 공통점이나 비슷한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우선 저와 수진이 성격부터 달랐어요. 저는 활동적인 편인데 비해 수진이는 누군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또 저는 대범한데 수진이는 소심한 편이었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 가정 형편도 많이 달랐어요.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었고 수진이는 형편이 어려웠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진이는 학기의 반이 지나갈 때까지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때는 왕따나 집단 괴롭힘이 없어서 다 같이 어울릴 때는 어울리긴 했지만 수진이와 친하게 지내거나 붙어 다니는 친구는 없을 정도로 수진이의 학교 생활은 혼자였어요. 그런 수진이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 게 저였죠. 왜 수진이에게 관심을 갖냐고 묻는다면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갔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또 수진이도 제게 거부 반응이 없었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우리는 점점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진이와 점점 친해지는 걸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들이다 보니 제가 수진이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빼앗겼다고 생각해 질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직접 질투와 불만을 표하기보단 수진이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수진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약점 삼아서 말이죠. 수진이는 소심한 편이고 혼자이다 보니 다수의 제 친구들이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당하기만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던 저는 수진이를 보호하려고 했고 동시에 제 친구들에게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 덕분인지 제 주변 친구들도 수진이를 괴롭히지 않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가깝게 지내려고 했어요. 외톨이던 수진이 곁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죠. 하지만 그래도 수진이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저였고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수진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수진이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하며 서로에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로 지냈어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고 수진이는 어려운 편이라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같이 놀 때도 그렇고 어딜 가도 뭘 먹을 때도 제가 수진이 목까지 내는 편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를 넘어 수진이 집에도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진이 아버지께서 팔을 다쳐 일을 못 나가시게 되었어요. 수진이 집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쉬게 되셔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수진이의 형편과 상황을 알았던 저는 저희 아빠께 수진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막무가내식 부탁이긴 했어요. 저희 아빠가 일자리를 뚝딱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부탁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빠는 제 간절한 부탁과 평소 수진이네 형편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제 막무가내식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수진이 아버지께 회사 일을 맡길 순 없었으니 운전기사 일을 맡기신 거죠. 그 전까지는 혼자서 운전하셨는데 제 부탁 때문에 일부러 자리를 만드신 거였어요. 아빠께 감사했고 수진이와 수진이 집안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와 수진이 사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이전에도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이제는 정말 친자매 사이처럼 지냈고 우리 둘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가깝게 지내게 됐죠. 저는 수진이와 평생 함께 지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를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갔던 저는 저희 집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빠께서 아저씨께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수진이네 아저씨가 아빠의 운전기사이긴 했으나 저와 수진이 관계도 있고 아빠도 아저씨를 이전부터 알고 계셔서 계속 존대하고 계셨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아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상황이 이해되더라고요. 수진이 아버님, 남의 집 금고에 손을 대는 게 맞는 겁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으면 제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애들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거기다 부모님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죄송합니다, 정아 아버님. 제가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더는 수진이 아버님 얼굴 뵈며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월급까지 챙겨드릴 테니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저씨가 저희 집 금고에 손을 댔다. 저희 엄마께 발각이 됐던 거였어요. 그 일로 아빠는 아저씨를 그 자리에서 해고했죠. 어린 저에게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워낙 제 나이가 어렸고 단짝 친구인 수진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철없는 행동을 했어요. 아빠께 아저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아빠, 아저씨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원래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도 수진이네 형편 잘 아시잖아요. 정아, 너 아빠가 하는 말 수진이나 다른 애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아빠도 이번 한 번이라면 눈 감아줄 수 있었어. 정말 네 말대로 돈이 급한 사정일 수도 있으니. 근데 수진이 아버님이 돈에 손을 댄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야. 그동안 아빠 지갑에도 여러 번 손을 댔는데 아빠가 눈 감아주고 있었어. 어차피 그 돈 수진이나 수진이 어머니께 쓰는 돈일 거라고 생각해서 수진이에게 용돈 주는 셈 치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이번 일까지 있으니 도저히 안 되겠더구나. 그래서 네 부탁은 못 들어줄 것 같다. 아빠께서 제게 해준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더는 부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게도 아저씨가 한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일로 저와 수진이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남겨두고 저희 우정은 변치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빠께 들었던 그동안의 아저씨의 잘못된 행동은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수진이가 저에게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저희 아빠가 아저씨를 해고한 일에 대해 원망하는 것 같았죠. 인과관계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었지만 수진이가 얘기할 생각이 있어야 그 일에 대해서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화가 좀이라도 풀렸을 때 이야기하려 했는데 수진이는 좀처럼 자기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또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정아야, 수진이 걔 왜 그래? 걔 요즘 네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 너희 싸웠어? 어? 뭐 좀... 근데 뭐라고 욕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네가 남자 관계가 어떻고 또 누구 욕하고 다니고 뭐 그런 허황된 얘기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진짜 믿는 애들도 생길 것 같은데. 네가 해명하고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면 됐지. 그리고 수능이 코앞인데 언제 소문을 해명하고 다녀. 시간 나면 내가 수진이랑 얘기해서 잘 풀어볼게. 다행히 수진이가 하는 제 욕과 소문을 믿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아쉽게도 수진이와 얘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피했고 하필 그때가 고3 수험생 시절이라 바빴거든요. 그러다 결국 수능을 마치고도 저를 피하는 수진이로 인해 끝까지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수진이와도 헤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후에도 저는 수진이를 만나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라면 빠지지 않고 나가 수진이를 기다렸고 개인적으로도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건지 수진이와는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 아빠께서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제 상황이 남들에게 창피했던 저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삶에 적응해 살아가기 시작했죠.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최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와르르 무너졌던 저희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는 보통의 중산층이 되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또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죠. 아직 제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정신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잠시 숨 돌릴 틈은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 사업이 무너질 때부터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과 그때까지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계속 제 상황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사는 게 바쁘고 애들 챙기다 보니 연락할 틈이 없었어요. 연애하던 남편과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 했고 아직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거든요. 또 첫 아이를 키우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정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육아가 좀 익숙해지니 바로 둘째가 생기면서 다시 또 정신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니 그제야 여유가 좀 생겼던 거고 친구들이 생각나 찾게 됐던 거죠.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다리 저다리 건너서 수소문을 하니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았던 20년이라는 세월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친구들과 연락을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다들 사는 모습이 제각기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연락하게 된 친구들과 얼굴까지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그동안의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며 반가워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제 단짝 친구였던 수진이에 대해서 묻게 됐죠. 마지막까지 봤을 땐 좋은 감정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 저에게 가장 많은 기억이 있는 단짝 친구라 가장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너 수진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니? 개인적으로 연락하진 않는데 걔가 우리 동창회 대표? 회장? 뭐 하여튼 모임 주도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단톡에서 연락은 하고 있어. 너 수진이 걔가 얼마나 변한지 모르지? 수진이 걔 학교 다닐 때랑은 완전히 달라. 요즘엔 무슨 일이든 앞장 못 서서 난리라니까. 예전에 소심하고 조용하던 수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주도하지. 그랬구나. 수진이 잘 지냈구나. 잘 지내다 마다 너무 잘 지내서 콧대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니까.
수진이 걔가 시집을 잘 갔거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벌써 간부야. 멈춘 적 없이 승진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진짜 다행이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어렵게 지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선 고생 안 하길 바랬는데. 아 맞다. 너 수진이랑 친하게 지냈지? 엄청 붙어 다녔지. 나중에 일이 좀 있어서 서먹한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뭐 예전 일이고 나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애라 수진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 말 나온 김에 나한테 수진이 연락처 좀 알려줄래? 알려줄 순 있는데. 근데 정아야, 내 생각에는 네가 수진이한테 바로 연락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왜? 그게 그러니까 실은 그 수진이 걔 아직 너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것 같거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진이가 네 욕을 아직도 애들 앞에서 하고 다녀. 내 욕을? 나 수진이 못 본 지 2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욕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 가지 딱 뭘 잡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전부 가지고 욕을 해. 처음엔 수진이가 너랑 친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보고 욕하는 건가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마구잡이로 언뜻 들어도 아닌 것 같은 걸로 네 욕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애들도 걔가 네 흉 보고 욕하는 걸 믿진 않았어.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어쨌든 수진이가 너한테 아직 감정이 나쁜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마. 전화했다가 또 무슨 말을 듣게 될 줄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수진이가 오해하고 있는 걸 풀지 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따져보자면 서운해도 제가 수진이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진이가 제게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들 일에 잘잘못을 떠나 가만히 있는 제게 수진이가 먼저 등을 돌렸고 제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욕을 하고 다닌 건 수진이였으니까요. 또 그런 옛 감정들 다 떠나서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구들 앞에서 제 욕을 하고 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제가 수진이에게 다른 잘못을 한 적은 없나 다시 기억을 되뇌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잘해줬던 기억만 있지 못해줬던 기억은 하나도 없었죠.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가 싶어서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역시 저와 비슷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제 욕을 아직까지 하고 다니는 게 이유도 없이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에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를 눈치챈 친구들이 화제를 받고 동창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괜히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싫어서 또 계속 기분 나쁘기 싫어서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고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뒤늦게서야 수진이가 동창회를 주도한다는 게 생각났어요. 동창회에 가면 수진이와 마주칠 게 불버듯 뻔했죠. 제가 굳이 그 자리에 나가 수진이와 부딪힐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수진이가 제 욕을 하게 될 수도 없었고 오해였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수진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창회 날 나가게 됐죠. 2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도 됐지만 그때까지 절 오해하고 있는 수진이를 만나는 것과 수진이가 아는 제 흉을 보고 들었을 동창들 생각에 걱정과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수진이는 동창회 자리에 늦는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오랜만에 본 저를 반갑게만 맞이해줬습니다. 걱정은 접어두고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수진이가 뒤늦게 동창회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20년 만에 동창회에 나온 저를 알아보곤 제가 있는 자리로 왔고요. 저는 단짝 친구였던 수진이를 반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오해는 좀 이따 풀 생각으로 우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수진이는 제 반가운 인사에도 차갑게 됐어요. 어머 수진아,
진짜 반갑다.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니? 그럼 연락하지 그랬어. 요즘 세상에 연락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 너희 집 망했지? 미안. 내가 깜빡했네. 그래도 이렇게 동창회에 나온 걸 보면 이젠 좀 괜찮은가 보다. 아저씨 아줌마 모두 건강하시지? 건강하시고 집안 사정도 잘 마무리됐어. 너희 집은? 아저씨 아주머니 잘 지내시지? 그럼 잘 지내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빠 엄마는 엄청 챙기잖니.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우리 아빠 엄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어떤 수모를 겪으셨는지 기억하지? 만나자마자 제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수진이를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캐캐묵은 감정을 드러낼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보다 일찍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척하다 수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오해를 풀려고 했죠. 수진아, 야, 아무래도 네가 아직까지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풀려고 너 데리고 나왔어. 그 예전에 아저씨 일 있잖아. 그거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아저씨 금고에 손댔다는 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 아빠가 아저씨 지갑 만진 적이 있고. 나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오해라고 말 안 해도 돼. 알아?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럼 도대체 왜 그랬던 건데? 아니, 지금도 왜 내 욕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순진한 척 착한 척하고 있네. 너 20년 만에 나타나서 또 친구들 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이러니? 또 착한 년이 돼서 누구 하나 등신으로 만들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친구들 뭘 주물러? 누굴 등신으로 만든다는 거야? 원래 네가 하던 짓, 그 짓 또 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야, 한수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무슨 착한 척을 하고 내가 원래 하던 짓이 뭔데?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너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구나? 나는 나쁜 년 되고 넌 영원히 착한 년 되려고. 야,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니년 옆에서 하녀로 들러리로 몇 년을 있었는데 내가 몰라? 어디 내가 다 말해볼까? 너 다 일부러 네 옆에 든 거잖아. 진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가난하고 친구 없어서 불쌍한 년 네 옆에다 두고 도와주는 척,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네가 착한 년 되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잖아. 네가 더 빛나 보이려고. 나 네가 나로 인해 빛나고 좋은 평가 보이려고 잘해준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이 더럽게 가난해서 네가 날 이용한다고 하지만 너한테 얻어먹는 이익이 중요해서 모른 척 옆에 있었던 거야. 네 옆에 애완동물 대접받으면서 12년간 말이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아니? 네가 날 대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모른 척 네 비위 맞춰주겠다고 좋은 척 즐기는 척 웃고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속으론 널 증오하면서 말이지. 그 12년간의 쌓아온 증오심 때문에 지금 내가 네 본 모습 애들한테 세상 천지에 말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알게 됐으니 됐니? 아니지. 내가 네 속마음 똑바로 설명한 게 맞냐고 물어봐야 하나? 수진아,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내가 널 이용했다고? 내가 좋은 평가 받으려고?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닌 우리 둘이 있을 때 널 친구로 대했던 건 뭔데? 그거야 네가 주도면밀한 년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도 내 입을 걱정하지 않았겠어? 내가 네 본 모습을 소문낼 수도 있으니까. 수진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난 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행동했던 것뿐인데 충격받은 척 하지 마, 이년아. 너 또 연기하는 거 내가 다 안다니까? 네가 얼마나 교활하고 주도면밀한 년인지 다 안다고. 네가 네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아빠 자른 것도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내게 우리 가족에게 착한 척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아빠 자르고 날 도둑놈의 딸로 만들어서 버리려고 한 거 다 알아, 이 나쁜 년아! 아저씨 일은 나도 자세히 모르는 일이었어. 몰라서 아빠한테 아저씨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그러다 아저씨가 계속 아빠 지갑에 손댄다는 걸 듣게 됐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더 부탁을 해. 그래도 그건 어른들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랑 너 사이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 물론 너도 상황을 알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도대체 넌 12년 동안 날 뭐로 생각하고... 뭐로 생각하긴. 다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싫은 짓도 참고 하는 지독한 년이지. 지독하고 못된 년. 나 못된 네 년의 본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진 말하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다시 연락 끊고 꺼져. 나 너 보면 옛날 생각에 지금 당장 널 잡아 비틀어버리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 살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소리였습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내 평판을 올리려고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렇게 남의 평판 중요시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했다면 학교 생활이든 교우 관계든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고 학교 교칙도 어겨 교무실에 불려가기도 한 정말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잘했던 건 저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제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처음 손 내민 그 행동 이후에는 수진이가 제 단짝 친구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요. 그런 제 진심을 저렇게 보다니, 저렇게 생각하며 제 옆에서 12년을 있었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진심을 어떻게 설명하든 수진이는 자기 멋대로 반평생 넘게 혼자 생각한 오해를 절대 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대화하는 건 무의미한 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해를 푸는 걸 포기하고 다시 동창회가 열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최대한 수진이 곁에서 떨어져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와 있었던 일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만난 걸로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자기 곁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수진이가 굳이 제 옆자리로 따라왔어요. 와서는 과거 자기가 당한 걸 복수하려고 그러는지 제 앞에서 으스대기 시작했죠. 너 안 갔구나? 난 또 나랑 조금 전에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랑 목소리같이 높여놓곤 굳이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나 봐? 아까 말하기론 아저씨 아줌마 괜찮다고 했는데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돈 부탁하려고 온 거니? 수진이 너 제발 사람 말 좀 믿고 살면 좋겠다. 너 네 속마음 목적 꼭꼭 숨기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솔직하게 다 말해. 숨길 거면 아예 안 보고 내가 숨어서 지내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은 안 하거든. 딴 사람 말과 진심 왜곡해서 듣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 잘 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 사정 내 속내 아는 척 좀 하지 마. 뭐? 이게 정말... 야, 너 내가... 그래,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믿어야지. 너희 집안일은 정말 잘 해결됐나 보다. 다행이네. 그럼 네 남편 문제는? 너 네 남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니? 뭐? 네가 내 남편에 대해서 뭘 알고? 야, 나 동창회 회장이야. 네 소식 동창회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 남편 3년 전에 회사 퇴직했다며. 지금은 뭐 목수? 그런 거 하면서 살고. 아니야? 아까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더니 내 소식 많이 궁금했구나. 그래, 내 남편 지금 목수 일하고 있어.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지만. 그래? 그럼 이거네. 결국 네 남편 좀 도와달라고 네가 영업 뛰러 온 거 아니야. 야, 너희 부모님 사정이 어려운 거나 네 남편 사정이 어려운 거나 똑같이 어려운 건데 뭘 아닌 것처럼 말해. 하여튼 얘가 옛날부터 진짜 속마음을 안 드러낸다니까. 그래, 뭘 도와줘야 하니? 뭐 주변에 인테리어 하는 집 있으면 소개해줄까? 뭘 좀 알고 얘기할래?
우리 남편 인테리어 목수가 아니라 가구 목수야. 그리고 네 도움 필요 없으니까 이만 관심 끄고. 야, 동창회에 세일즈하러 왔으면 얼굴에 철판 깔고 팔아야지. 어디 그렇게 뻣뻣하게 나와? 뭐 팔아먹으려 온 거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뭘 부탁하러 왔을까? 아, 다시 일하고 싶구나?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예, 너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못 들었니? 우리 남편 대기업 간부야. 네 남편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물론 사무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창회에서 와서 부탁하려고 하는 걸 보면 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청소부라도 시켜줘? 다른 친구들 누구 하나 웃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웃는 수진이를 보며 인연이 미친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창회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저를 위해서 동창회에 참석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 조롱하는 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수진이를 뒤로하고 동창회를 떠났죠. 그리곤 다음부터는 수진이와 마주치지 않게 동창회는 나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따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겪은 기분 나쁜 일은 지워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동창회에 있었던 일로 탄력을 받았는지 수진이 그녀에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죠. 여보세요? 야,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청소부 할 건지 안 할 건지 말해주고 가야지. 너 수진이니? 그럼 네 남편에게 청소부 자리 줄 사람이 나 말고 더 있니? 너 지금 네 자존심 세울 때 아니야. 옛날 네 발밑에 있던 나한테 도움받는다고 뭣도 없는 자존심 세울 때 아니라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면 현실을 직시할 줄도 알아야지. 이젠 네가 내 발밑이라는 걸 직시할 때라고. 내가 네 발밑인지 아닌지 그런 거 관심 없어.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그리고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우리 부부 힘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런 연락도 하지 마. 재수없는 년, 끝까지 고고한 척하기는. 근데 그거야 네 생각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네 남편은 너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너랑 다르게 네 남편은 청소부 자리 원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렇겠네. 네가 아니라 네 남편에게 의사를 물어봐야겠다. 내가 봤을 때 넌 지독한 년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악으로 버티니까 말이지. 그렇지? 너야말로 정말 지독해. 그리고 너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남편한텐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머, 이것 봐라. 네 남편 이야기 나오니까 팔짝 뛰네? 너 네 남편이 네 약점이구나. 왜? 너 네 남편한테 네 본 모습 안 보여줬니?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말하면 어쩌나 걱정돼? 아니, 너 같은 미친년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할까 그게 걱정되고 혹여 내 남편이 너 같은 걸 내 친구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 뭐?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야, 내가 좋게 말하니까 아직 네 주제를 모르겠지? 내가 아직도 네 밑으로 보이지? 너 아무래도 내가 밟아버려야겠다. 네 년의 주제를 알 수 있게 내가 너 밟아야겠어. 그래, 밟아봐. 어디 네가 날 밟을 수 있나 보자. 너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나한테 전화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내가 오해 풀려고 했을 때 네 피해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짓거린 것부터 후회하게 될 거라고. 계속해오는 수진이의 깐족과 시비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예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남편들을 대동하고서 말이죠. 물론 양쪽 남편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만나는지 모르지만 저와 수진이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남편 앞에서 또다시 피해망상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못된 연인이 죽일 연인이 헛소리할 테고 또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 무시와 도발을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그렇게 나올 걸 알고 역으로 짓밟아줄 생각이었죠. 수진이는 모르지만 전 알고 있는 사실,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게 열등감과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수진이에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지만 저렇게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남편과 함께 수진이를 만날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런데 수진이 얘가 만나기도 전부터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일부러 약속 시간을 한참 넘어서 온 겁니다. 그때까지 제 전화도 무시하면서 말이죠. 어머 미안 정화야. 차가 너무 막혀서 내가 좀 늦었어. 거기다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을 못했고. 그래도 뭐 앉아서 기다렸으니 힘들진 않았지?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나한테 도움받으려고 만나는 건데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 인력사무소 가서도 몇 시간 기다리다 공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앉아서 1시간 기다리고 일자리 구하는 건 너무 이득이다. 그렇지? 아, 이분이 네 남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아랑 8살 때부터 친구로 지낸 한수진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보, 그건 내가 좀 이따 말해줄게. 그건 그렇고 왜 너 혼자니? 네 남편분은 어쩌고? 아, 우리 남편? 밖에서 회사 전화 받고 있어. 우리 남편 위치도 위치인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 안 고치고는 회사 일이 안 돌아가거든. 근데 너 왜 남의 남편을 찾고 그런데? 혹시 우리 남편 안 왔을까봐 걱정했니? 안 그런 척 하더니 너 속으론 내가 말한 청소부 제안이 절실했나 보다? 그러게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남편이나 얼른 데려와. 서로 남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만난 거 아니니? 뭐? 이게 마지막까지 싸가지 없게 나오네. 그래, 그러자.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몇 번 뒤로 끝이니까. 내가 잠깐만 더 참지 뭐. 그리고 곧 정말 재밌는 광경이 생길 텐데 관객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우리 그이한테 이런 재밌는 광경을 놓치게 할 수 없고. 저와 수진이는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숨죽여 우리들의 신경전을 보고 있었고요. 한 번의 신경전 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도 수진이도 수진이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후 5분 뒤 드디어 수진이 남편이 우리가 있는 식당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넙죽 엎드렸죠. 그 모습을 본 수진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지 눈이 야구공만큼 휘둥그레졌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남편 허리를 세우려고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인사하려면 목이나 잠깐 까딱하면 되지 왜 허리를 숙여? 내가 오늘 우습게 보일 자리 아니라고 했는데. 얼른 허리 펴. 얼른. 좀 가만히 있어봐. 인사 좀 올리게. 상무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갑자기 과분한 자리를 맡아 일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지금 누구 보고 상무님이라고... 잠깐만. 당신 지금 정아 남편 보고 상무님이라고 했어? 당신이 말한 그 상무님이 정아 남편이야? 헉!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고 나서야 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된 수진이는 헉!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 수진이의 모습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본때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절 짓밟아버리겠다는 수진이에게 역으로 돌려줄 차례였죠. 수진아, 숨 좀 쉬어. 그러다 숨 넘어가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 상무였던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남편 퇴사한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하긴 나도 너만큼은 아니지만 놀라긴 놀랐어. 세상 좁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과 네 남편이 같은 회사 동료일 줄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다. 내가 내 남편 회사 생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거나 유난을 떨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을 텐데. 그랬으면 네가 지금까지 하고 다녔던 것처럼 할 수 있었을까?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네 남편 직장 상사의 부인이었다는 걸 알고도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을 것 같니? 너 이거 다 알고 일부러 이 자리를... 그래, 난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자리 내가 만나자고 했니? 네가 날 밟아버리겠다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피해망상에 빠져서 애꿎은 내 탓하지 마. 이 상황 네가 자초한 거잖아. 난 널 마지막까지 친구로 생각하고 싶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 항상 진심이었고. 그런 내 진심, 네 피해망상에 네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날 못된 년으로 만든 건 너야. 이 자리에서 네가 내게 짓밟히게 만든 사람이 너라고.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도 있고 김이사도 있는 자리에서 왜... 당신도 내가 이런 모습 보니까 당황스럽지? 나도 그래. 나한테 이런 악받친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근데 제가 날 이렇게 만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괜찮아.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줄 거니까. 야, 수진아. 내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있으면 중간중간 끼어들어도 돼. 나도 네가 말하는 피해망상에 할 말 다 있으니까. 그럼 시작한다. 우선 내 친구라는 제가 오늘 이 자리 왜 만든 줄 알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부부 동반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일자리 주겠다고 만든 거야. 당신이 회사 퇴사했다고 하니까 벌이가 어려울 거라며 회사에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은 나 밟겠다고 이 자리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 걱정돼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젠 자기보다 못살고 못난 내게 적선하듯이 도움 줘서 나랑 당신 자존심 짓밟으려고 이 자리 만든 거라고. 왜냐하면 전혀는 어렸을 때 내가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도와준 걸 내 평판 올리려고, 내가 좋은 년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자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내 얼굴 못 보고 지낸 20년 동안 내 동창들에게 그렇게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최근 나간 동창회에서도 사람 진심을 개무시하고 걸핏하면 도발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날 동창회 중간에 나온 거잖아. 그래도 내가 참으려고 했거든? 무시하려고 했어. 근데 전화까지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있지? 당신에게 찾아가서 청소부 자리 제안하고 내 본 모습을 밝힌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 만들었어. 나한테 저런 정신병자 같은 친구년이 있다는 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밝혀야 내가 당신에게 덜 창피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정신병자년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깨닫게 해주려고. 야, 수진아. 이제 네가 내 남편 앞에서 떠들려고 한 말 말해봐. 그리고 말하면서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수진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시도 제 앞에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던 그 입이 다물어져 있었죠. 수진이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제 남편이 자기 남편의 예전 상사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 상사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회사를 퇴사한 사람인데 무슨 눈치를 볼 일이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해 아무 말도 못한 거였어요. 사실 제 남편이 퇴사한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되는 분께서 회장님이신데 남편의 전 직장 회장님이시니까 지금 수진이 남편의 최고 상사라는 거죠. 그 말은 수진이가 제게 자기 발밑이니 저를 무시하겠다니 이런 말할 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 시아버님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저희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거기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사한 것도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하여 그만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풍족했지 부족하진 않았어요. 또 이런 말하면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남편의 뜻만 확고하다면 언제든 아버님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수진이도 알고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고요. 제 남편과 수진이 남편이 꽤나 끈끈한 관계라 자기 남편의 직장 상사였던 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수진이 남편은 제 남편의 부하 직원이었고 남편이 퇴사 직전까지 많이 밀어주고 당겨줬다고 합니다. 거기다 제 남편이 퇴사 직전
자기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사람으로 수진이 남편을 추천해서 아직 한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간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남편이나 수진이에게는 제 남편이 은인 같은 사람이고 또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관계를 이미 동창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통화하며 수진이 남편이 어느 대기업의 간부인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간 남편의 관계가 직장 선후배 사이면 불편한데 제 욕을 하고 있던 친구와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동창회를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진이와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볼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인연이 계속해서 선을 넘어오니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수진이가 제 동창들에게 절 욕한 것들과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동창회 이후 제게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건 것까지 모두 다 말했어요. 그러자 제가 말할 때마다 수진이 얼굴은 점점 더 숙여졌고 수진이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가 내가 전에 듣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근데 아마 이건 세월의 피일 거야. 제가 무려 20년이나 내욕을 했다는데 겨우 이 정도가 끝이겠어? 그렇지, 수진아. 너 또 무슨 내욕을 했니?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모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수진이 남편분께서 대신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 남편과 수진이 남편분을 굳이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건 피해망상의 정신이 돈 전연이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나오시게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분께 사과받을 게 뭐가 있다고요. 다 전연이 잘못한 일인데. 야, 너 안 창피하니? 너 때문에 네 남편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을 이렇게 만든 넌 안 창피해? 지금 네 남편분이 수습할 게 아니라 네가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정아야. 딸랑 그거야? 미안해 한마디면 다 끝이야? 사람 진심을 개무시하곤 겨우 미안해 이 말 하나야? 야,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지 알아? 어릴 땐 너랑 뭐든 같이 하고 싶었고 내가 좋은 걸 경험하고 받으면 너랑 똑같이 경험하길 바랬어. 그래서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너한테 찾아가서 너랑 공유했던 거고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서 널 도와줬던 거야. 아니, 그땐 돕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내가 당연히 친구로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네 아버지가 우리 집 금고에 손댔을 때도 우리 아빠 지갑에 여러 번 손대서 아빠가 이번엔 넘길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야. 너희 집 사정을 아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 진심을 네 열등감 때문에 네 멋대로 생각해? 내가 진짜 내 평판 중요시하고 너 같은 거 이용하려고 했으면 더 철저하게, 더 악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 바로 지금처럼. 어디 네가 자초한 이 상황 어디까지 또 얼마나 수습할 수 있나 보자. 오늘 이후 너희 집에 생기는 모든 피해 그것부터는 내가 한 짓 맞을 테니까. 이제부터 날 잔뜩 원망해. 정아야,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피해의식이 깔려있어서 네 진심을 오해했어. 너도 알잖아. 내 살아온 환경이 그런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응? 내가 나쁜 년이니까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 남편은 아무런 잘못 없으니까 나만 욕하고 어떻게 해. 내가 한 잘못 내가 다 받을게.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제발. 글쎄, 난 이제 네가 하는 말 못 믿겠어. 12년간 내 앞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척 연기했던 너고 서로 못 본 20년 동안 내 욕을 하던 년인데 과연 오늘 일 한 번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오늘 이 자리 나오면서 널 더 이상 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내 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오늘 또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원래 너 하던 대로 나 원망하고 욕해. 그래도 이번엔 진짜 내가 나쁜 년처럼 굴 테니까 네가 욕해도 정당할 거야. 정아야, 정아야!
저는 제 팔을 잡고 늘어지는 수진이를 뿌리치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제가 방을 나오자 안에서는 수진이의 절규소리와 함께 수진이 남편이 수진이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 절규와 고함이 제 귀에는 승전보같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수진이와 엮인 일을 끝내려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저와 수진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상황을 동창들 단톡방에 올렸죠. 수진이가 제게 걸어온 전화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와 톡, 남편들을 대동하고 만나 있었던 상황의 동영상 파일까지 죄다 올리곤 수진이 그년이 얼마나 정신나간 년인지 폭로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수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수진이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꽤 많이 열받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수진이는 제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잠자코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건 아무래도 자기가 섣불리 행동했다. 자기 남편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걱정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겠죠. 자기 주제에 절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수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또 저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진이 그년만큼은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한때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기에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를 풀고 평생 가고 싶었던 친구였기에 그 친구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가 너무 쓰리고 아파 무시로 일관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도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사연의 링크를 그녀에게 보내려고 말이죠. 제 복수는 제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수진이 그년이 평생 후회하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수진이에게 한마디 하며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진아, 우리 곧 다가올 동창에서 꼭 보자. 아니, 평생 보자. 그리고 날 볼 때마다 느껴. 평생 나한테 느꼈을 그 열등감과 피해망상을. 알겠지?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고요. 제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